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저번 시간부터 토론에 대해 들어갔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의 토론 용어들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토론에서 하는 발언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뭐 있었습니까? 입론 있었고요. 찬성 또는 반대 측에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말하기였죠. 그 다음 반론 있었습니다. 상대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의 불충분함, 부정확함, 부적절함, 이유와 근거의 비연관성 등을 지적하는 말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뭐예요? 이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등장하는 교차신문 있었습니다. 상대측이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이유,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 따져 묻는 말하기였었죠. 그 다음 논제와 쟁점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부르는데 이 논제의 종류가 논제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사실은 사실의 진위를 다투는 논제, 가치 논제는 가치관의 차이를 따지는 논제, 정책 논제는 어떤 정책의 도입, 폐지, 개선 등 이런 정책의 실행 여부와 실험 방향에 관한 논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측이요? 찬성 측이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므로 그 찬성 측이 이러한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반대 측은 이러한 찬성 측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쟁점했습니다. 쟁점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투는 내용으로 이 쟁점 가운데 반드시 다뤄야 하는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 등이 주요한 필수 쟁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수 쟁점인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나뉘어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논증을 구성하는 어떠한 방식에 있어서 논증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것을 뜻했고요. 그 내세우는 의견이 주장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조건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나 주장을 지지하는 정보가 근거였습니다. 여기 쭉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쭉 복습하시고 우리는 오늘 반대신문식 토론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반대신문식 토론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고전적 토론, 그 다음 반대신문식 토론, 그리고 칼포퍼식 토론 이렇게 세 가지의 토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고전적 토론은 찬성 측 2명, 반대 측 2명이 각각 한 팀이 되어 입론, 반론, 평결 순으로 진행되는 토론입니다. 토론자가 한 번씩 입론과 반론의 기회를 갖게 되어 총 8번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반대신문식 토론은 우리가 쭉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칼포퍼식 토론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칼포퍼식 토론은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각각 한 번의 입론과 그 다음 2번의 반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론을 제외하고는 매 발언 때마다 질문을 하는 이러한 토론을 칼포퍼식 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중에 우리는 반대신문식 토론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밑줄 쳐봅니다. 어떤 논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교차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르는 토론입니다. 따라서 이 토론은 입론, 반론, 평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진행 순서는 고전적 토론과 동일하겠죠? 아까 입론, 반론, 평결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중에 이 반대신문식 토론은 특이하게 이 입론 단계에서 교차신문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바로 이 교차신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 차례의 상대 측 토론자가 입론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 이것을 바로 교차신문이라고 부르고요. 판결은 당연히 배심원들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대2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할 때의 진행 순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 당연히 어떠한 토론에 있어서 찬성 측이 그 토론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 그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자 제1 찬성자가 입론을 하면은요. 그거에 대해 뭐 한다고 했어요? 제2 반대자가 교차신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차신문에 대해 또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측 1 반대자가 입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입론에 대해 이제 뭘 해야 해요? 1 찬성자, 아까 입론을 했던 그 찬성자가 교차신문을 통해 또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제2 찬성자가 입론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입론을 했으니 그것에 대해 교차신문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던 제1 반대자가 교차신문을 하고요. 그 교차신문에 대해 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2 반대자가 입론을 하고요. 입론을 한 후에 교차신문을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2 반대자가 입론을 하고 그 다음 다시 교차신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2 찬성자가 교차신문 한 것에 대해 또 이제 입론은 끝났으니 반론. 그렇죠? 근데 이 반론은 정정할게요. 교차신문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이 입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펼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 측이 입론에서 제기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서 어떠한 반박을 하고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이러한 반론을 펼칩니다. 그리고 반론에 대해서 질문하는 교차신문은 하지 않아요. 반대측이 반론을 했으니 이번에는 이제 찬성 측이 이렇게 반론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2 찬성자가 그 반론에 대해 좀 더 의견을 보태는 또 반론을 하고요. 아니죠, 여러분? 누구 먼저 해야 돼요? 반대측, 그쵸? 여기 반대측 찬성자가 먼저 반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찬성 측 반대 제1 찬성자가 반론을 하고 나서 여기 제2 반대자가 반론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2 찬성자가 반론을 하는 이러한 순서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쉬워 보이지만 방금 선생님도 잠깐 착각했듯이 여기에 순서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데 또 어렵게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입론 후에 교차신문, 그 다음 또 입론, 교차신문, 입론, 교차신문 이러한 순서로 총 한 번씩 입론을 두 명이서 각각 다 거치고요. 그 다음 입론에 대한 어떠한 반대 의견을 펼치는 반론을 각각 한 번씩 또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신문식 토론은 이 논제의 다양한 쟁점을 충분히 살필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입론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의견 혹은 질문을 던지는 이 교차신문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토론들에 비해 이러한 쟁점을 충분히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정리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 프린트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학습지 함께 살펴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어떠한 토론에 대한 주요 개념, 그리고 토론에서 필요한 것, 사회자의 역할, 토론에서 하는 발언의 종류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방금 우리가 교차신문이 무엇인지 봤잖아요. 여러분 교차신문 뭐였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체크했었죠? 여기가 지금 교차신문이죠? 그렇죠? 여기가 교차신문 들어갔었는데 상대 측이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이유, 그 다음에 뭐예요?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 따져 묻는 말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차 신문을 할 때 필요한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이 교차 신문은요, 여러분, 입론에서 내세운 이런 주장, 이유,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 따지는 이러한 말하기이기 때문에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략을 들 수 있느냐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차 신문할 때는 여러분 그 교차 신문을 하는 질문자가 있을 거고요. 그 교차 신문에 대해 답변하는 답변자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자와 답변자의 전략을 각각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봐봅시다. 보시면은 여러분 어떠한 질문자의 우선 전략부터 살펴봅니다. 질문자의 전략부터 살펴보시냐면요. 질문자는 우선 상대 측이 발언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그거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 측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고요. 발언한 내용 속에 숨어있는 논리적 허점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단계별로 짜임새 있게 질문해야 하고요. 출처, 수치, 사실, 사례 해석 등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답변자의 전략입니다. 답변자는 여러분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겠어요? 앞서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면 당연히 어떠한 공격, 지적을 받겠죠. 그래서 다르지 않게 답변해야 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야 하며 즉흥적으로 대충 답변하지 않고요. 모르겠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러한 멘트보다는 어려운 문제이다, 어떠어떠한 것은 더 생각이 필요한 문제이다 등으로 돌려 말하면 조금 더 어떤 답변에 있어서 좋은 전략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논제의 종류는 여러분 당연히 어떠한 종류가 있었어요. 우리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전에 논제가 어떠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항상 토론의 논제는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뭐뭐이다처럼 긍정적 진술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제에 쓰인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해서 쟁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논제의 종류는 사실의 진위를 따지는 논제 뭐였습니까? 사실 논제였고요. 그렇죠. 가치관적 차이를 따지는 가치 논제, 그리고 어떤 정책의 도입, 폐지, 개선 등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에 대한 논제인 정책 논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 논제에는 어떠한 것들을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 했죠. 정책 논제에서는 여러분 뭐였어요? 문제 우선. 그래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 중요성, 시급성, 상황의 지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은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에 관한 이러한 쟁점을 다뤘어야 하고요. 그리고 효과와 이익. 해결 방안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에 관한 이러한 쟁점을 필수적으로 다루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거 여러분 우리 했었죠. 찬성 측 입장 뭐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조치가 시급합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대 측은 문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아요. 라고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제시된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방안이 실행 가능하다고 당연히 찬성 측은 주장하겠죠. 여러분 우리 이거 어디에서 했어요? 교과서. 그쵸? 교과서에서 했었죠. 358쪽에서. 그 다음 제시된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반대 측은 방안이 실행 어때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겠죠. 그 다음 여러분 뭐예요? 당연히 찬성 측은 어떤 효과와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반대 측은 비용이 효과와 이익보다 크다라고 주장하겠죠.
이러한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 정책 논제에서 찬성측과 반대 측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시면 아까도 말했듯이 찬성 측은 정책 변화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도록 이 변화의 정당성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입증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 측은 여러분 어때요? 이 찬성 측의 주장과 증명에 대해 반증해야 하고 반박하지 않은 쟁점이 반대 측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임이 있어요? 반증의 책임이 있겠죠. 여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논증의 구성 봅니다. 논증은 명확한 주장과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야 하는데요. 아까 했었죠. 어떤 토론에서 내세우는 의견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주장. 그렇죠? 그리고 이 주장에 이르게 된 원인과 조건은 이유.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정보는 근거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반대신문식 토론, 어떤 논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이 교차신문을 통해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르는 토론입니다. 따라서 교차조사 방식 토론 혹은 세다 방식 토론이라고도 부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고전적 토론과 입론, 반론, 편결의 순으로 진행되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고전적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 즉 교차조사를 추가한 것으로 질문에 해당하는 이 교차조사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두 사람으로 구성되며 토론자 한 사람당 입론, 교차신문, 반론 3번의 발언 기회를 가져 총 12차례의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진행 순서 아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제1 찬성자가 먼저 입론을 시작해야 되고요. 그 입론에 대해 제2 반대자가 교차신문, 그리고 교차신문이 끝났으니 제1 반대자가 입론, 그리고 그 입론에 대해 제1 찬성자가 교차신문, 그리고 교차신문이 끝났으니 제2 찬성자가 입론, 그리고 그 입론에 대한 제1 반대자의 교차신문, 그리고 제2 반대자의 입론, 그리고 제2 반대자의 입론에 대한 교차신문, 그리고 교차신문이 끝났으니 제1 반대자 먼저 반론, 그리고 반론을 했으니 이번엔 찬성 측이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한 반론, 그리고 제2 반대자의 반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 찬성자의 반론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입론, 반론 순서를 다 거쳤으니 배심원이 판결까지 하는 이러한 순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입론의 전개 순서 봅니다. 입론은 여러분 논제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 토론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핵심적인 용어를 정의하며 자신의 주장을 밝힙니다. 쟁점을 3-4개 항목으로 쟁취하고 각 쟁점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효과와 이익이 있음을 언급하며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입론의 어떠한 전개 순서이고요. 여기 뒤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라는 토론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교과서를 다시 살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까지 해서 토론의 개념, 용어 이런 것들 쭉 잘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토론의 어떠한 시작 그리고 토론문을 함께 토론 전사문을 살펴보면서 더 실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